1월 29일 출근길 체크하는 개장 전 호재기업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저께라고 해야 되겠죠. 미국 시장 좀 많이 빠지면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다행히 밤사이에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좀 줬네요. 미국 시장이 꼭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 반등을 줬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 반등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전일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을 촉발시킨 계기가 뉴욕 증시의 하락이라고 가정했을 때 오늘은 시장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 매매 잘 하시고요.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풀무원이 되겠습니다. 풀무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재미가 없는 그런 기업인데 풀무원 내용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타이틀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 올해 코로나19 완화, 푸드서비스, 외식 등 회복 기대 대신 증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목표가는 25,000원을 계속 유지를 한다. 현재가 17,0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을 보여줬다며 코로나19 이후 푸드서비스 외식 정상화에 따른 추세적인 실적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비비고 만두가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지만 사실 풀무원의 얇은 피 만두도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풀무원 얇은 피 만두가 훨씬 더 맛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드셔보신 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4분기 풀무원 연결 매출액은 5,800억 원, 영업이익은 91억 원을 기록을 했다. 대신증권 추정치의 64억 원은 크게 웃돈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어닝 서프라이즈는 컨센서스가 낮았을 때 나오는 거죠. 자, 2018년, 2019년 연일 이익 감소를 겪고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 작년을 시작으로 이익 증가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본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따른 푸드 서비스와 외식 부분의 정상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라고 나왔네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저점 이후에 시장보다도 사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올라온 듯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시장의 어떤 추가 상승 구간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두 번째 네모칸 친 작년 4분기의 상승은 풀무원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빠져 있죠. 외국인 수급은 거의 바닥으로 보여지고 기관 수급도 오버행이 조금 약간 남아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거의 물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약간 매물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봉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러프하게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쪽으로 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거래량 증가가 조금 수반이 돼야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는 큰 부담은 없어 보이고요. 풀무원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대신증권에서 나온 내용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 재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기획 외형 성장 앞두고 저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 높인다. 유안타 증권 제일기획에 대해 현재 주가 레벨의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를 한다. 외형 성장에 진입하는 올해 2분기 대비해 저가 매수에 나설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싸다라는 어떤 평가네요. 투자 의견은 매수, 바이를 유지하는 한편 목표 주가를 기존의 26,000원에서 27,000원으로 3.85% 상향 조정했다.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원 정도 올렸네요. 마지막 타이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의 현재 주가 레벨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노션과 사실 경쟁관계죠. 이노션은 현대차 계열이고 제일기획은 이제 삼성 계열이죠.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한다. 기저 효과에 따른 두 자릿수 외형 성장 구간에 진입하는 2분기를 대비해 저가 매수에 나설 시점으로 판단한다. 기저 효과에 따른 두 자릿수 외형 성장 구간에 진입하는 게 이제 2분기로 내다봤고요. 지금은 1분기니까 지금 사야 된다. 시장이 굉장히 좀 최근에 혼란스러웠는데 나름대로 하방이긴 합니다만 크게 빠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봤던 풀무원 차트와 최근 흐름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회복하는 구간이 굉장히 좀 느린 듯한 느낌이네요. 큰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주봉상 지금 역배열 상황이고 주봉상 정배열로 다시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탄력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메리트 있는 것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삼성에서 핸드폰 같은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나와줘야 제일 기획이 좀 돈이 되죠. 요즘 온라인 광고들도 5개 광고는 별로 뭐 그렇긴 합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광고들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구간에서 수급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작년 뭐 3분기서부터 계속적으로 매수, 기관 같은 경우는 3분기서부터 계속적으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누구의 그 수급을 따르느냐라고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따르는 걸로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의 매수 보여주면 제일 기획 오르고 매도하면 제일 기획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좀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미미하네요. 일단 뭐 큰 재미는 없어도 목표가를 높인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팩트에 기반한 어떤 근거가 좀 있겠죠. 두 번째 종목 제일 기획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료 보면 타이틀 삼성 SDI의 하반기 가파른 실적 계속 전망 목표 주가 높인다. 키움증권은 삼성 SDI에 대해 2분기서부터 4월달서부터 중대형 전지가 흑자 기조에 정착하면서 하반기 가파른 실적 개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위의 아웃퍼폼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반대는 언더퍼폼. 유전 한편 목표 주가 56만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50%를 상향 조정했다. 목표 주가 56만원 정한 게 상당히 예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76만 7천원이죠. 85만원까지 내다봤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읽어보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23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컨센서스가 높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안 나오는 거죠. 소형 전지와 전자재료가 비수기에 비해 수익성 하락폭이 클 것이고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하반기 가파른 실적 개선이 반영돼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51%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 1조 141억 원으로 기존 추정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자동차 전지는 유럽의 친환경 정책 기조와 미국의 연비 규제 속에서 매출이 41% 증가하고 5G 폰이 용량 증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보여줬네요. EV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 고출력 고용량 제품 출하를 확대할 계획으로 전자재료, 편광필름이 가격 인하 압박과 함께 역성장이 예상이 되지만 반도체 소재는 고객사 웨이퍼 투입 증가, 고정 미세화, 파운드리 사업 등을 우호적일 전망이다. 주가가 사실 굉장히 높죠. 여기에서 이런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거를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보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은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뭐 좋은 거긴 합니다만은 지금 주가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좀 봐줘야 되거든요. 아무튼 뭐 2차 전지 대장주 중에 한 종목으로서 삼성 SDI 계속적으로 지속 관찰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주가는 상당히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퍼라는 것은 사실 예전에는 저평가된 주식들을 어떤 뭐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현재 퍼가 높은 종목군들은 고평가라기보다는 시장에서 그만큼 그 기업의 주식이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높다라는 척도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굉장히 좀 높긴 합니다. 좀 뭐 오늘은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리포트도 나왔고 나쁜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아무튼 지금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뭐 위험해 봅니다. 예전에 사실 2차 전지 업체들 좋다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진 적이 좀 있었거든요. 자, 에코프로를 한번 좀 비교를 해서 잠깐 보면 2차 전지주들 고점 잡고 2017년도, 2018년도에서 2차 전지주도 고점 잡고 움직일 때
사실 하락 구간이 1년 반 넘게 떨어졌을 때 이때도 뭐 똑같은 리포트들이 계속 쏟아졌거든요. 주식은 뭐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주식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2차 전지들이 나름대로 좀 중심을 잡고 있긴 합니다만은 한번 일단 팩트들만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네 번째 종목 빅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간의 주목을 굉장히 크게 끌었던 기업으로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뭐 타이트하게 하락장에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타이틀서부터 네이버, 빅히트, YG 등 협업으로 빠른 수익화 목표가 높인다 라는 내용이네요. 빅히트 자회사 BNX 2대 주주 등극, 글로벌 엔터 플랫폼 제작, 콘텐츠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자, 빅히트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협력 강화 소식을 전한 네이버가 엔터 산업에서 빠르게 수익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네이버에 대해 국내 주요 엔터 기업들과 긍정적인 관계 조성이 돼 성장이 주목된다라며 기존 목표 주가 39만원에서 43만원으로 10% 상향 조정했다. 사실 이거는 빅히트에 대한 내용보다는 네이버 자체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빅히트도 이런 내용들에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오르고 있는 것일 텐데요. 그 밑에 있는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빅히트는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 앞으로 1년 안에 대표적인 K-팝 플랫폼인 V라이브와 위버스를 통합할 계획을 27일 공개를 했다. 네이버 투자금으로 네이버의 사업부를 양수하는 모양새다라는 내용.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빅히트의 상승 흐름을 좀 이끈 재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편 빅히트의 정리된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빅히트의 사업 확장은 이미 지난 19년서부터 공격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업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븐틴 뉴이스트 소속된 플레이디스 엔터테인먼트와 여자친구가 소속된 소스 뮤직을 인수하여 빅히트 레이블스 체제로 몸을 키웠다. 지코의 소속사 코즈 엔터테인먼트도 최근 인수했다. CJ ENM과 합작사 빌리프랩을 만들어 오디션 프로그램 아일랜드 보이 출신 그룹 엔하이픈도 데뷔했다. 빅히트 자체적으로 BTS에 이어 그룹 투모로우 바이투게더가 활동 중이다. 세븐틴은 최근 잇따라 밀리언셀러를 달성하고 주목받는 중이다. 차트는 사실 뭐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나름대로 반등 구간, 그 다음에 다시 좀 하락, 횡보, 최근에 상승 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는 뭐 사실 지금 싸 보이는 주가는 아니죠. 기본적인 분석상에서 펀더멘탈 분석을 했을 때 하지만 최근에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세, 외국인들은 최근에 차익 실현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이제 잘 버텼고 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해 보이고 거래량도 상당히 좀 좋네요. 자, 빅히트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LG생활건강입니다. 최근에 좀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좀 나오는 편인데 얼마 전에도 전달을 좀 해드렸죠. 자, LG생활건강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LG생활건강 아모레 꺾고 화장품 업계 1위 등극했다. LG생활건강이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화장품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중국 수요 증가는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 강화, 채널 구조 조정이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 62분기 연속 영업이익 증가라는 대기록을 썼다. 대단하네요. 자, 일단 아모레와의 매출 격차가 1조 차이가 날 것으로 좀 보여진다는 부분. 차석영 회장이 강조한 내진 설계, 화장품 회사에서 내진 설계라는 것은 이제 외부의 어떤 충격에 잘 방어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중국 매출 성장률이 21%다. 화장품 매출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며 올해 특히 보따리상 덕분에 국내 매출의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를 보자. 뭐 이런 내용이겠죠. 중국 현지에서 온라인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화장품 매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내용이네요. 뭐 차트는 최근에 봤기 때문에 뭐 다시 볼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은
상승 추세는 여전히 계속 유효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한번 양봉으로 뽑아줄 그런 자리로 또 좀 보여주네요. 수급적으로는 기관 매도, 외국인 매수로 보여집니다. LG생활건강의 수급이 누구를 따르냐라고 봤을 때 작년 코로나 시대를 봤을 때 외국인들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수가 LG생활건강의 주가 흐름을 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약간 매수 기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제치고 60분기 이상 성장률 이어가고 있다.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8시 전까지 나온 종목군 풀무원, 제일기획, 삼성 SDI, 빅히트, LG생활건강 전달해드렸습니다. 유튜브 영상 시간을 조금 약간 늦게 잡을 생각이에요. 8시 이후에 어떤 이 대형주들 말고 중소형주들 이선에 있는 종목군들 실적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나올 타이밍이라 한 10분, 15분 정도만 다음 주서부터 약간 늦게 해드릴 것 같아요. 8시 이후에 나오는 종목군들 중에 놓치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까워서 약간만 좀 놓칠 생각입니다. 자, 다음 영상까지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어제 빠진 미국 시장, 그저께 빠진 미국 시장 때문에 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원래 전통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인데 미국 시장 반등에 성공을 해서 오늘 좀 좋게 끝내서 여러분들 주말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매니저 박근호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저와 함께하고 계신 회원분들의 생생한 리얼 후기 한 번씩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요.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장 끝난 후에 4시에 공개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MBN 골드 머니팩토리 제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가입하기 버튼이 있고요. MBN 매일경제 회원가입 문의는 공식 전화번호 1588-0648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하루 매매도 성공 투자 꼭 하시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